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우리 홍 박사하고 네. 253회입니다. 벌써 또. 예. 네. 오늘은 이제 강원도로 가네요. 강원도로. 네. 춘천 아내 살인 사건인데 이제 뭐 물론 발생지하고 이게 다 달라요. 네. 2017년 사건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예, 5년. 네. 2017년 1월 3일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네. 2017년 1월 3일 춘천의 한 공원묘지 관리인이 네. 아이 나와서 이렇게 저 묘소를 둘러보니까 네. 같은 자리에 그대로 이틀째 그 방치돼 있는 승용차 BMW 예. 은색 그 승용차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틀 동안 그 차가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 공원묘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 이상하죠. 그건 좀 뭔가 예,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왜 이틀째 이 차가 이렇게 서 있지? 가서 주변을 돌아봤어요. 예. 돌아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바닥에 봤더니 예. 핏자국이 좀 뚝뚝뚝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저 핏자국이 이렇게 끓는 자국이 있어요. 끓는 쓸렸어요. 자국. 예. 그럼 누가 피 흘린 사람을 끓은 끓은 거예요. 거죠. 그 쓰러진 사람을 끓은 예. 자국 비슷한 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인근에 이렇게 봤더니 벤치가 이렇게 있는데 앉는 네, 자리. 네. 벤치에도 핏자국이 있어요. 아이고 심상치 않나요? 그리고 벤치 밑에도 피가 떨어져 있는 핏자국이 있고. 예. 야 이건 문제다. 문제 있다. 예. 이 BMW 이거 탄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예. 그래서 경찰이 신고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경찰에 신고할 때면 이제 춘천 경찰서에 신고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이전에 네. 그 사이 한 시간 뒤 네. 그 신고를 받은 그 한 시간 뒤쯤에는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에도 어떤 신고 전화가 하나 접수돼요.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전날 네. 춘천에 간 우리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 오. 새아버지가 납치한 것 같다. 오. 예. 이런 내용이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에 신고가 된 게 있었어요. 이게 아기가 딱 맞네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때까지만 해도 춘천서나 남양주 경찰서는 서로 모르겠죠. 모르는 상황이었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남양주에서는 나름대로 새아버지 찾겠지. 새아버지가 납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춘천은 이제 그 현장에 확인해봐야죠. 찾아서 차 넘버 확인하면 이제 그 피해자 금방 나올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건 수사 들어가서 보니까 은색 승용차 차주는요. 네. 51세 여성 김 씨예요. 네. 51세 여성 김 씨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공원묘지에는 CCTV 있잖아요. 맞죠. 입구나 이런 데. 예. 그래서 경찰이 공원묘지 CCTV를 분석을 합니다. 네. 경찰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막 있는데. 예, 예. 이 김 씨 차가 이 BMW가 1월 2일 날 예. 1월 2일 날 이틀째 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월 2일 날 15시경에 예. 들어와요. 공원묘지로. 아, 그러니까 전날 낮 들어오는 게 보이는 3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틀째 있는 거죠. 예, 예. 들어오는 게 보여요. 저 CCTV를 쭉 돌리다 보니까 앞뒤로 해서 계속 돌리면서 그 BMW가 들어오기 앞에 저 차들도 다 체크할 거예요. 왜? 하여튼 거기 모르니까. 들어온 사람들하고 예, 예. 관련이 있을 것 혹시, 같으니까. 예. 그래서 쭉 다 체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15시경에 그 차가 들어왔죠. 예. 14시 20분 그 직전에. 그러니까 40분 전이네요. 그러니까 예, 40분 전에 검은색 오피러스가 한 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예, 예. 그것도 차 넘버 당연히 경찰이 조회를 하겠죠. 그렇죠. 조회를 해서 그 차 넘버 조회해가지고 봤더니 예. 이 은색 BMW 이 김 씨의 남편 차예요. 오피러스가. 예, 예. 이거 조회하면서 다 보니까요. 차 넘버 네. 들어오니까. 네. 그럼 이거 연결 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즈음에 연결 관계가 어느 정도 나올 쯤에 남양주 경찰서하고 공조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새아버지 뭐 이렇게 예, 했다라 요 연결이 됐네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 남편의 차 오피러스가 14시 20분에 들어오더니 또 이 차는 언제 나가냐면 15시 25분에 나갔어. 그러면 아내가 15시에 들어왔잖아. 예, 예. 25분.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오기 40분 전에 남편 차 들어왔어. 한씨 차가 먼저 들어왔어. 예. 그리고 40분 후에 아내가 차가 15시에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다음에 25분 25분 있더니 뒤에 한씨 차만 나갔어. 나갔어. 아내는 없어졌고 차만 세워놨어. 예, 예. 그러면 한씨의 오피러스에 아내가 비투성이로 실려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높죠. 높죠. 그렇게 예.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CCTV 내용에 근거해서 예. 이거 경찰 입장에서는 한씨를 남편 이상하다.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제 소재 추적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확인도 하고 예.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워진 차에 예.
분명히 들어왔어. 운전해서 들어온 차가 있는데 운전자는 없는데 운전자 그 차 주변에 피는 막 잔뜩 있고. 흘려져 있다. 그러면 그 차가 들어올 때 전후에서 들어온 다른 차들이 이 안으로 들어온 차들과 이 아내가 만났을 개연성이 높잖아.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차들은 전부 다 체크를 해요. 예, 예. 그렇죠. 소유자 그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이 없어진 여성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차는 있고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다른 그 차 과정에서, 타고 딱 보니까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고 아내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서 또 금방 그 나가. 남편만 나갔단 말이야.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 당연히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이제 그 CCTV 수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공원묘지는 출입하는 차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별한 날이 아닐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화요일이에요. 1월 3일 날.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예, 예. 화요일이고 뭐 오후 한 3시 내시면 많이 출입하는 차도 없어요. 그렇지. 평일 낮이니까. 거기 들어온 차들은 다 용의 차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죠? 예, 예. 당연히 또 그 공원묘지 주변은 샅샅이 다 뒤졌죠, 경찰이. 혹시 아내가 샅샅이 예, 그 예. 근처에 있을까 봐. 예. 이제 그러면서 이 한 씨를 이제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하는데 이제 한 씨 당연히 뭐 주변 또 김 씨 주변을 상대로 조사를 했겠죠. 예. 지인들을 조사를 했더니 가정 폭력이 심했다. 아이고. 그럼 두 사람 사이에 가폭이 좀 심했다. 예. 남편이라는 이 한 씨가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난항에 처해 있다. 네. 대체로 경제적으로 좀 그러면 그 불화가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인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네. 이 여성 아내의 오빠가 그 묘소에 있어요. 거기요. 아내가 그 차가 숨져 세워놓은.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 오빠의 묘를 이장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장하는 문제 때문에 두 부부가 갈등이 굉장히 심했대요. 네.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 드릴게요. 네. 뭐 아니 뭐 아내의 오빠가 거기 있는데 그 이장하는 것 때문에 부부끼리 갈등할 일이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좀 이따 그러니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예. 분명한 걸 하던 이 아내 김 씨의 오빠 그 묘소 이장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요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두 사람은 금전 문제로 이혼 소송 중인 게 밝혀졌어요. 아 그럼 완전히 갈등 여러 상태네요. 가지로 이거는 한 씨가 살해할 만한 동기가 좀 도출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갖고 현장 중심의 그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때 강원청 광역과학수사대 그 1팀장 권영일 팀장부터 시작해서 나와요. 네. 요즘에는 이제 광수대 쪽에서 막 다 나온다고. 네. 과수대도 광역으로, 예,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흔을 찾는데 네. 그 혈흔이 아내 거라야지 맞겠죠. 그래야 그죠? 맞죠. 묘지 꼭대기 위에서 아래로 두 번째 구역 진입로에 거기에 있고 인근 벤치 잔디밭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지점에서 이제 혈흔 채취하죠. 네. 그래서 반드시 보내가지고 이게 아, 김씨 거라면 예, 예.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건 차라리 다행이죠. 다행이고. 예. 그리고 이제 폴리스 라인을 딱 쳐놓고 정밀 감식을 하는데 주변 그 차 있는 반경 10m 정도로 이렇게 쳐요. 폴리스 라인 쳤대요. 예. 그래갖고 과수요원이 한 7명 붙었다가 나중에는 더 넓게 안 하고 15명까지 붙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강원청에서 많이, 초급사 예, 예. 엄청 꼼꼼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폴리스 라인 그 외부 쳐놓은 데 말고는 외부 쪽 수색할 때는 수색견까지 동원해요. 지금 일단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시신 찾기 하는 거예요. 시신 예, 찾기. 예. 그 과정이 그 묘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요. 공원묘는 얼마나 전 커요. 거기 그 시신 찾기 위해서 수색견 동원해갖고 찾는 데만 일주일 걸려요. 아이고. 근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예. 예. 그 근처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 바람도 엄청나게 그 당시에 불고요. 1월 3일이잖아요. 날이 엄청 추웠대요. 그러면 현장에 머리카락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바람 때문에 다 날아가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 할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제 수거품이 담배꽁초 2개, 담배꽁초? 그다음에 씹다가 버린 껌, 예. 요 2개를 이제 찾아가지고 한씨 건지 혹시 해서 이제 그 인근 DNA를 조사를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씨하고는. 그것마저도. 담배꽁초 2개가 씹다 버린 껌도 예. 아니고. 이제 혈흔 분석과 그 김성민 경사가 이제 찾은 그 핏방울은 예. 또 그 당시에 영하 10도가 엄청 추웠대요. 그리고 네.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네. 얼었다 녹았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아. 그래서 이거 뭐가 제대로, 거기에다가 네. 새벽에 내린 이슬의 습기에 혈흔이 얼었다 녹았다 이 형태가 자꾸 변해지죠. 그
변하고 희석이 되고 그렇죠. 이슬하고 섞여서 물이 그래서 끼랑. 이 혈흔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쥐고 밤새고 싶었대요. 그 자꾸만 그게 요렇게, 물기에 요렇게. 손상되니까. 그 표현이 이 김성민 경사 표현이 정말 수사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빗방울 이렇게 하고 밤을 샜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 어떤 거요? 진입로 이 들어가는 그 반대편 쪽에 연석 있잖아요. 쭉 깔리는 연석. 예, 예, 돌. 그 연석에 까마귀 혈흔 발자국이 막 있어. 어머, 까마귀 발에 발자국인데 피가 피. 묻어갖고 이렇게 찍힌 발자국. 예. 이거를 이제 우리는 조류 매개흔이라고 그래요. 아, 그 피 있는 데를 새가 개들이 밟았다가. 피 있는 데 가서 피 같은 게 있으면 개들이 거기 달라붙어 하고 까마귀들이 막 쫙먹고 예, 그래요. 그 과정에서 지네 발에 묻었다가. 피가 묻은 거예요. 그걸 이제 딴 데 날라가고 그 연석 위에 서 있으니까 다 찍혀요. 혈흔 족적이 찍힌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저 범죄 그 다루는 용어로? 데서 사람들은 수사에서 조류 매개흔 이렇게 불러요. 맞네요. 조류가 매개한 흔적이니까. 매개흔이라고 해요. 역시 그래서 그 연석에 묻어 있는 피를 예. DNA 감정 의뢰를 했어요. 예. 역시 김씨 걸로 나왔어요. 아, 김씨 피가 맞아요. 예측대로. 그러면. 그런데 어떤 유력 용의자인 그 한 씨의 어떤 단서는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 현장에 있었다는 묘지에서. 예, 현장에 예, 예. 현 씨가 있었다는 어떤 다른 증거는 없는 거예요. 저 피자국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한 씨가 피운 담배꽁초가 진짜 떨어져서 그러면 아주. 예. DNA가 딱 나와서 게임 진짜 편하게 갈 텐데 예. 뭐 아직 잡지는 못했지만 예. 또 유력한 용의자지만 근데 그런 증거는 아직 발견을 못한. 그래도 이거는 한 씨가 유력한 용의자니까 이제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 앞에 과학 수사 증거는 다 뽑았어요 이제. 예. 김 씨의 피까지 다 뽑아냈으니까 그 현장에서 뽑을 네. 수 있는 거는 다. 한 씨를 계속 추적해요. 한 씨를 계속 추적하다가 1월 5일 날이에요. 1월 5일 날. 예. 한 씨가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아요. 부부관계 뭐 안 좋았으니까. 부동산 개발을 한 씨가 하고 있는데 네. 동업자라고 하는 여성이 하나 있는데 주변에서 탐문을 해봤더니 내연이라는 거야. 내연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한 씨 내연녀가 아무래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여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한 씨 내연녀가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등등이 있어요 경찰에. 하여튼 이거 보면 자 사건 당일은 1월 2일이죠 아까. 네. 1월 2일 날 그 추정되는 밤에 자기가 한 씨 만났대. 예. 만났는데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그 내가 만난 그 한 씨 그 사람 만났는데 옷에서 그날 예. 타는 냄새가 엄청 나더라. 타는 냄새, 탐내. 옷에서. 옷에서 탄내가.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야. 예. 아우 저 고기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고기 구워 먹었어요? 왜 이렇게 탄내가 나? 그 옷에서 탄내가 나요. 그랬더니 그 한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추워서 불 피웠었어.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 요 내용을 의미심장. 경찰한테 그 내연녀가 얘기를 해요. 이 너무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네, 교수님. 그 얘기 듣고 이 수사관들이 섬찟했대요. 혹시 야 이거 그러면 혹시 죽인 다음에 처리를 이거 불을 한 무슨 상황이 연출된 게 아닐까? 여기서 좀 힌트를 얻었다고 그래. 아이고 뜨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네요. 자, 그렇게 1월 5일 날 한 씨의 내연녀를 확보한 다음에 1월 9일 날 한 씨를 검거하게 되는데 네. 한 씨를 검거해가지고 이제 저 경찰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 묘지에 있을 때 차 안에서 김 씨하고 다퉜다. 간 것도 맞고 다툰 것도 맞대요? 맞다. 예. 그때 내가 때린 건 맞다. 때렸대요? 예, 때린 예. 건 맞다. 그리고는 나 내려줬어. 어이? 그리고 난 가버린 거요. 그 이후로 나는 그 여자가 어디 갔는지 행방 몰라요. 이렇게 진술했어요. 어허. 그런데 이 생각 같아서는 때려가지고 죽여서 그 지차에 싣고 나간 걸로 지금 경찰은 추정하지만 예. 증거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때린 건 맞다는 거예요. 때렸고 피났고 예, 그건 맞는데 나 그냥 나 혼자 왔어요. 와버렸다. 이러니까 몰라요. 이 말을 뒤집을 만한 그 어떤 그 단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한 답답하죠. 거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씨 건강한 상태에서 그렇게 있고 네. 다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씨 주변만 집중적으로 좀 파보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이때까지 제일 답답했대요. 그렇죠. 큰 용의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한가가 뿌려놓은 뭐라도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것도 없고 예. 이건 다 아직 싸운 적도 없습니다 해버리면 차라리 오히려 엮을 좋은데. 텐데 응. 때린 것까지 인정을 해버리니까 나 상해죄 처벌받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맞아요. 피난 거나 책임질게 그 소리잖아. 그러면 답답해지지 이게. 그렇죠. 죽인 것 같은데 분명히. 그래서 이거 한가는 그대로 두고 네. 한가 지인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한가에 대한 그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지인들이. 뭐래요? 예. 이 한가는 입만 열으면 거짓말한대요. 아 거짓말쟁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 있잖아요. 예, 예. 입만 열으면 거짓말한다. 네. 그 다음에 아주 질이 나쁘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평판이 매우 안 좋네요.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예. 여자 관계가 아주 복잡하다. 그 다음에 아내 그 지금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김 씨하고 그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거 분명하다. 예. 요런 거 등등이 그 지인들 한 씨 그 주변에서 네. 그 평가예요. 이게 요거- 확인하면 할수록 한 씨가 범인이 맞는 것 같은데. 범행 동기가 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당일날 동선을 찾자 얘를 차라리. 그러게요. CCTV를 추적해가지고 일주일 이상 추적을 해요 이제 경찰이. 네. 그래서 1월 12일 날 1시에 동선이 찍힌 CCTV를 확인하면서 역추적을 하게 되는데 네. 1월 2일 날 발생했는데 그때 들어오고 나간 거는 그 묘소에 있었잖아요. 확인됐잖아요. 그 이후에 끊겼으니까 더 이상 못 하겠고 예, 예. 이 한가를 쫓다 보니까 1월 12일 날 찍힌 저 동영상이 하나 있어. 네, CCTV가 네. 그거를 확인하면서 거꾸로 역추적을 해. 네, 네, 네. 차를 그러니까요. 12일 거를 하나 찾았어. 그거 그러니까 그거로 거꾸로. 차가 움직이는 걸 거꾸로 가면서 역추적을 해. 전날짜를 거를. 그래서 1월 2일까지 가자는 거지. 예, 예, 예. CCTV 역추적 기법인데 이거는 네. 이게 제일 힘들어.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여태까지 이제 그 CCTV 역추적 기법은 내가 말 안 했었어요. 우리 네, 방송하면서. 네. 근데 사실은 CCTV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끊겨서 여기서부터 못 찾는 거는 이제 건너가서 더 멀리 가서 찾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방법은 있지만 네. 이 방법도 있지만 사실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네. 이 사람이 1월 1일에 사고 치고 1월 3일에 끊기면 더 이상 못 할 때는 네. 얘가 최근에 가장 많이 움직인 곳 발견된 곳이 1월 5일이야. 네. 그럼 여기에서부터 역추적으로 거꾸로 가는 1월 2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CCTV 역추적 기법이 있기는 해요. 네, 네. 요거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너무 막 그 네. 경로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1월 12일 그 동선이 찍힌 CCTV를 확인하면서 예. 역추적을 쭉 하다가 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과 기름통을 발견했다. 아까 그 냄새. 그거를 그 한가의 그 역추적 이거를 따라가다가 네. 어느 지점에서 차가 잠깐 섰는데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을 당연히 하잖아. 네, 네, 네. 하다 보니까 그 산골짜기 도로변 하천에 예. 기름통이 하나 있고 장갑이 있는 거야. 그럼 뭐 우연히 다른 사람이 버렸을 수도 있지만 걔가 하필이면 섰던 도로변 옆에서 발견되니까 예. 그걸 수거를 했어 경찰이. 네, 네, 네. 그 기름통을 근거로 해서 예. 그 인근에 있는 철물점 마트를 또 싹 다 뒤져요. 예. 그 과정에서 이 한가가 철물점에 들려서 장갑하고 기름통을 사는 게 그 발견한 거 있잖아. 예, 예. 그거를 15시 20분경에 산 거를 확인돼요. CCTV를 확인을 해요. 아, 그럼 이거 한가가 산 게 맞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사고 이게 버린 것도 맞잖아. 요 수사는 지금 여태까지 했던 수사하고 좀 다르죠. 거꾸로. 예, 이거는 1월 2일 날 발생한 거를 1월 12일자 거를 찾아가지고 거꾸로. 근데 1월 12일자라 어떻게 찾았겠어요? 한가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한 거예요. 동네가 네. 나오잖아. 네, 네, 네. 그 동네 나온 대로 가갖고 확인했구나. 그 지점에 있는 마트라든지 뭐 이런 저 방범용 CCTV를 싹 깐 거예요. 예, 예. 그렇네요. 그걸 까서 1월 12일 날 개차를 발견했어. 네. 그래서 그 12일부터 역으로 따라가 이제. 역으로 따라갔는데 그 차가 도로변에 딱 쓴단 말이야. 예. 그러면 걔가 쓴 장소는 이잡듯이 뒤져야 돼. 예. 우리 저 화성 육절기 살인 사건 할 때 예. 그 트럭이 섰다가 잠시 오줌 넣으려고 섰을 수도 있어 걔가. 예. 그래도 그 주변 이잡듯이 뒤지다가 결국 찾아냈잖아요. 예. 그저 육절기 육절기. 그 나를 찾아내고 범인 해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건. 네. 이거 정말 힘든 수사인데 그렇네요. 걔가 쓴 장소를 일단 쓰면 그 주변은 이잡듯 뒤져야 돼요.
뭐 흔적을 남길 수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장소에서 장갑하고 기름통을 발견했잖아. 예. 그럼 장갑 기름통을 발견했으면 그 인근에 있는 또 마트 철물점 다 가가지고 팔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CCTV를 또 봐요. 예. 그 과정에서 그 철물점에서 그 장갑하고 기름통 사는 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15시 20분경에. 오후 3시 20분에. 그때 그 화면에 비친 거는 콧수염이 있는 예. 50대 초반의 남자가 석유통을 사러 왔고 20리터들이 두 개를.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철물점 주인이 판매하고 나서 자기가 거스름 둔 것까지 그 알고 있어. 기억이 기억을 하고 난대요. 있어. 예. 이거 당신네 거기서 팔았죠 하고 가니까 그 이후에 기름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기름통. 그 인근에 있는 주유소를 갔더니 그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석유 등유를 예, 예. 40리터를 두 통에다가 나눠 담은 거지. 그럼 딱 20리터 짜리. 맞네요. 그거를 산 것까지 예. 나와요. 예. 아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 싸죠. 그렇죠. 아까 내연녀가 불 냄새. 그 불에 탄 냄새가 많이 났다 몸에서. 예, 예. 그거하고 자꾸 매칭이 되기 시작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그 장갑 그 장갑 부분에서 네. 겉에서 그 김 씨의 혈흔이 또 나와. 아유, 이 장갑에서요? 그러면 너무 이거는 안쪽에서 장갑 안쪽에서는 그 한가의 유전자도 나와요. 땀 흘렸을 때. 그러면 맞네요. 등에는 김 피가 씨의 나와. 혈흔. 예. 그러면 이거 볼 것도 없죠. 그래서 그 장갑이 발견된 하천 그 주변 또 정밀수색을 아주 광범위하게 네. 예, 그거 합니다 또. 네, 네. 이제 이게 나오니까 등 여기서는 장갑 피. 등에서는 피해 여성의 피, 예. 안에서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한 씨의 DNA 유전자. 유전자가 나오니까 그러면 요 장갑하고 기름통에 발견된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신을 갖다 버렸을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 거기를 높죠. 넓게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정밀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은 게 예. 하천 가장자리에서 예. 불에 탄 새끼 손가락만한 탄화물 조각을 뭔 시꺼멓게 물질을 탄 예, 그걸 예. 발견을 해요. 요만한 거. 예, 그런 거 다 수집을 해요. 그리고 하천이 그때 얼어 있었는데 얼음을 다 깨고 예. 그 깹니다 다 일단. 이 지금 1월이니까 거기다가 얻어 유기에 쓸 수 있겠죠. 있으니까 그렇죠. 얼음을 깨고 이제 봐야 되니까 얼음을 다 깨고 깊이 한 50cm 정도 되는 그 부분에서 예. 일부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 뭐 근데 이때 이미정 검시관이 그 현장에 나왔었는데 검시관 경찰에 이제 검시관 검시, 예. 검시관은 그 사람 뼈라든지 인체 잘 알아요. 매일 그 보니까요. 얼음 깨고 막 조각들을 주워 나가지고 왔는데 딱 예. 보자마자 이거 사람 뼈라고 딱 단정했대요. 아. 금방 알았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얘가 태우고 일부 남은 시신은 그 하천에다가 다 뿌린 거다 이거. 그러게요. 이게 경찰들이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DNA가 불에 태운 상태에서 뼈가 나오면 DNA가 없어요. 도출이 안 됩니다. 우리 다단계 사기하고 도망간 중국 가서 죽었느니 살았느니 했는데 그 화장하고 죽었다고 그래가 그거 가지고 왔는데 태워갖고. 화장한 거 뼈를 갖고 오는 바람에 그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뼈예요. 뼈 조각인데 예. 이게 김 씨의 뼈라는 그 DNA를 도출이 안 되는 거예요. 태워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천 주변 거 이제 전부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현장도 이제 뭐 광범위하게 했잖아요. 네. 그 팀에서는 장갑이 나온 하천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네. 폐가가 있더라는 거야. 예. 그 폐가에서 피가 묻은 헤드셋을 발견했어. 예. 그러니까 짐작컨대 얘가 예. 역추적해가지고 선장소 그리고 장갑하고 석유통을 버린 장소 예. 그 인근에서 일부 뼈 조각을 찾은 것도 맞고 예. 그러면 더 넓게 이렇게 수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폐가가 있어. 예. 그 폐가 쪽에 가서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예. 피 묻은 헤드셋이 떨어져 있어. 어. 그래서 그 헤드셋이 무슨 피가 김씨 김씨라면 거냐면. 예. 그 근처 폐가 쪽도 얘가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는데 네. 자, 그 폐가는 거의 쓰러져가는 흙벽이에요. 옛날. 그 빈집입니다. 예. 양철 지붕이에요. 양철. 네, 네. 거기다가 문짝이 떨어져 있는 부엌이 있는데 예. 이 형사들이 그 집에 폐가에 그 헤드셋 떨어져 있는 곳이 연락 받고 가자마자 예. 다른 곳 가지도 않았어. 어디 가요? 무작정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어. 그건 당연하죠. 불. 불 때문에. 예. 기름 산거 불 지르는 거거든. 예, 태운 예. 거거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부엌으로 뛰어들어간 거야.
아궁이가 있을 거니까요. 예. 시신을 만약에 이게 태웠다면 반드시 부엌이죠. 예. 아궁일 거다. 예. 뭐 당연한 줄이에요. 예. 그 부엌으로 진입하자마자 석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아, 그럼 맞네요. 거의 맞다고 봐야죠. 예. 석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휴. 예, 참 이거는 CCTV 역추적 기법으로 잘 그렇네요. 획득한 거예요. 예. 자, 아궁은 직경이 1m 내외래요. 네. 둥글게 1m 내외에서 시작된 끄름이 한 천정까지 이렇게 어유, 얼마나 얼마나 그래서 끄름을 이렇게, 긁어보니까 예. 최근 끄름이더래. 아, 그러면 끄름. 옛날 끄름하고 금방 다르죠. 구분이 되거든. 이 끄름이 천정까지. 그럼 아궁에서 불을 얼마나 얼마나 화려하게 세게, 뗐으면 예. 기름 부어서 뗐으면 이게 확 올라왔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천정까지 묻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대로 두고 예, 예. 부뚜막 있잖아요. 부뚜막. 네, 네, 거기다가 루미놀 시약을 쫙 뿌려. 피. 예. 루미놀 시약을 배포를 했더니 막 그냥 반짝반짝 여기저기에. 형광 반응이. 아유, 거기 그러면 피가 막 시신을 태우기 전에 흘린 피가 예. 부뚜막 같은 데 다 묻어 있던 거지. 그렇죠. 루미놀을 뿌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아궁이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바닥을 봤더니 부엌 바닥을 보니까 예. 단단하게 다져진 바닥이 아니더래. 뭐가 최근에 막 한번 이렇게 휘집어진 적이 예.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호미하고 붓을 듭니다. 뭐 나올 거 바스틱에서. 같으니까. 예. 그래서 거의 손가락으로 살살살 파면서 붓으로 예, 예. 마치 그 유물 발견하듯이 예. 요렇게 바닥을 파내려가면서 이제 했습니다. 예. 붙들고 거기에서 결국은 아직 타지 않은 어우. 근육이 붙어 있는 뼈 조각을 몇 점 발견합니다. 아, 뼈에 아직 안 탄 근육이 붙어 예.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다 태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화장장에 사람은 들어가서 전기로 완전히 화장하기 전에는 천몇도 이렇게 정도 이 아궁이에서 사람을 시신을 다 태워서 한다는 거는 거의 안 불가능해요.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못 태운 거고 현장 감식은 01시경에 종료됐다고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그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뼈 조각들을 찾아갖고 감식을 해서 그게 김씨 거라 맞지. 그렇죠. 했더니 16일 날 국과수에서 회신 왔어요. 김씨의 뼈 조각 맞다. 아까 그 개천에서 하천에서는- 얼음 깨고 찾은 것도 예. 그거는 확인이 조금 하긴 어려웠지만, 요 근육이 붙어 있는 뼈 조각이 안 타서, 예. 안 탄 거. 여기에서 김씨의 뼈 조각 맞다. 부뚜막에 있는 혈흔은 김씨의 피다. 아, 그럼 맞네요. 예. 이건 이제 이 정도 되면 게임 끝났잖아요. 예. 바로 이 한가 데려다 추궁합니다. 예. 증거물 딱 뭐 보는 것도 너 이만 없잖아. 너 네 이거 다 이렇게 따라가다가 네가 손대서 장갑 기름통 발견했고 기름통 팔은 철문점 가서 네 CCTV로 네 얼굴 나왔고 장갑도 다 네 거기에서 유전자. 장갑에서도 DNA 도출되고 김씨 피 나왔고 거기서 좀 그 10분 내외 거리에 폐가 그 폐가에서 이거 다 도출돼서 네가 한 거잖아. 마 동선이 딱 맞잖아. 예. 이건 자백 안 할 수가 없죠. 더 그렇죠. 이상 피해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예. 얘가 자백을 해요. 그런데 이런 놈들이 또 잔대가리는 굴리잖아요. 계획살인은 아니다. 아, 계획한 건 싸우다가 아니래요? 우발적으로 죽여서 시신 처리만 이렇게 한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우발살인이 얘 입장에서는 살길이지 살길. 그지 이제 살인은 피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사건이 종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전말을 한번 쭉 볼게요. 그래야 그러게요. 좀 이해가 편할 것 그게 같아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얘 얘기는 뭐 지가 아내를 춘천 공원묘지 벤치에서 이 머리를 여러 번 때려가지고 살해를 했고 네. 그거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그 폐가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쌌대요. 네,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쌓고 시신을 네. 가부좌로 아휴. 해서 앉혔대요. 그 장작 위에. 장작을 쌓고 장작 네. 위에다가 시신을 딱 가부좌로 앉혔어. 앉힌 다음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태웠다는 거예요. 아유. 계속 부으면서. 그러면 너 이 폐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게요. 그랬더니 이 폐가는 이 사망한 그 여성 김 씨하고 둘이서 펜션 사업하려고 옛날에 살았을 때 펜션 사업하려고 거기 돌아본 곳 중에 한 곳이래요. 그 동네. 그러니까 자백은 그 이제 9일 만에 한 거예요. 9일 만에. 검거되고서. 검거되고도 9일 만에 한 겁니다. 이게. 뭐 이 머리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네네. 부딪히게 해서 살해했다 이런 내용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망하니까 아내를 내 승용차에다 싣고 예. 홍천 내촌면의 그 빈집 아까 그 폐가. 폐가로 가서 홍천 내촌면에서 15시 20분부터 19시까지 아휴. 꽤 긴 시간이죠. 그렇죠. 소해 작업을 했다. 태우는 작업, 화장하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진짜 얘가 진술한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인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판결문을 좀 뽑아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판결문에 이제 범죄 사실을 보면 이게 명확하거든요. 네. 봤더니 피고인은 2017년 1월 2일 네. 14시 53분경에 이 추모공원에 있는 피해자 오빠의 묘 앞에서 예.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미리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왔잖아요. 오빠한테 올 거라고 이걸 알고 있었어. 예, 예, 예. 그래서 그 묘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의 오빠 묘 이장하고 그다음에 이혼 상태잖아요. 네네, 소송.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싸움이 붙었어요. 예. 그러다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번 때리고 예. 그다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BMW 승용차를 세워둔 쪽으로 가니까 예. 그곳 그 벤치 의자를 밟고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맞잡고 돌벽이 있는 이렇게 서 있는 예, 예. 차 쪽에서 돌벽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피해자가 서 있는데 그 얼굴을 잡아갖고 벽에다가 내리 찍었다. 아유. 그래서 그 쓰러지게 거기. 거기 예, 피가 튀긴 거예요. 예, 예. 그 피해자가 휘청거리면서 예. 그때 벤치에 덥석 주저앉아요. 여기 확 아우 하고 맞았으니까. 딱 주저앉아요. 예. 주저앉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피해자가 역시 너는 안 돼. 폭력을 역시 막 너는 안 돼. 나 행사하니까. 경찰에 너 신고할 거야. 이런 말을 하자. 예. 이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 먹고 예. 마음 먹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서 예. 벤치 위에 눕히고 벤치에 이제 훌쩍.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벤치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강하게 내리 찍어서 이렇게 잡고 머리 잡고 그냥 이렇게 막 찍어서 찍었다는 거야. 이미 피해자 머리에서 피가 나고 몸이 축 늘어졌음에도 계속해서 양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수회 그냥 계속 찍은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아예 사망했어. 아유. 이게 저 판결문에 나온 범죄 사실이니까 네. 뭐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랬네요. 예. 이걸 내가 이제 일부러 찾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지르는 작업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예. 2017년 1월 2일 날 17시 11분경이에요. 예. 거기서 시신 실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촌면 쪽으로 간 거예요. 그 홍천군에 있는 마트에서 아까 이제 철물점 마트 같이 해요. 예. 거기에서 등유를 담을 예. 20리터들이 말똥 2개를 샀어요. 예. 그리고 장갑도 한 묶음 사요. 뭐 한두 개. 한 묶음을 구입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등유를 가득 40. 2개 채워요. 예. 그래서 같은 날 17시 30분경에 폐가에서 아궁이 맨 아래에 인근에서 주워가지고 나뭇가지를 쫙 쌓아요. 네. 깔아요.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한 통을 부어요. 20리터 한 통을 기름. 부어요. 나무 깔고 예. 부은 다음에 자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자기 아내 피해자. 끌고 와가지고 아궁이에 딱 앉혀요. 예. 그 나무 까는데 그 석유 뿌리는데 앉혀. 예. 예. 그 상태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아휴. 3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를 태운 겁니다. 계속 그 기름 부어가면서. 옷. 그러니까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놓고 기름 뿌려놓고 아내를 가부좌 상태로 이렇게 앉힌 다음에 예. 그 3시간 동안 기름 부어가면서 3시간 붓으면서. 동안 태웠다. 근데 요거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게 불태우는. 그러니까요. 예. 통상 화장장 온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도 1200도에서 높죠. 1300도 고온이에요. 예. 예. 그래서 1시간 이상 그것도 가열을 해야지 유골 수습이 가능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때 시신을 얘가 이런 식으로 태웠다면 3시간 이상 혼자서 이게 연기도 엄청나게 나는데 이게 그쵸. 혼자서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의문점은 있어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리고 요놈이 가부좌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가부좌. 가부좌를. 장작 깔아놓고 시신을 이렇게 가부좌 틀게 해서 태웠대. 이게 무슨 의미 같습니까? 이게 그냥 뭐 시신 반드시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놓고 불 태워줄 텐데 예, 예. 불태워지는 가부좌 태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는 강조해? 나름대로 명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옛날에 비슷하게 예, 예. 가부좌 들어가고 나름의 장례 행사를 했다는 걸 강조를 해. 이 나쁜 새끼 이거. 미친. 내가 판단할 때는 예. 가부좌 들었다는 건 이 새끼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솔직히. 그거 불편하게 왜 굳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 가부좌 틀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뼈를 사망한 부러뜨려가면서 사람.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때까지는 그 아마 경직이 안 할 경직이- 수도 있겠다만.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그 이후에 얘 그 증거 중에 저 추가로 담배꽁초도 한가가 피운 거 발견합니다. 거기에서요, 폐가에서. 예. 다 그래서 인정한 거예요. 예. 얘는 아주 증거가 나와야지만 인정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 태우고 난 다음에 뼈 조각이 남았잖아요. 네네. 요거를 이제 이 땅 속에 묻었는데 그 부엌을 파가지고 이제 그 바닥에다 좀 거기다? 일부 묻고 예. 그리고 일부는 가다가 아까 유기한 겁니다. 하천 나쁜 있는데. 새끼예요, 정말. 예. 어?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죠. 지 혼자. 예. 사라졌다고 본 거죠. 고유정이 비슷한 놈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로 밀고 가야지 지가 살 길로 봤기 때문에 우발이 말이 안 돼요. 이거 우발이 말이 안 돼요, 교수님. 미리부터 그 가서 기다리는. 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는 죽이려고 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지. 계획범죄인 건 맞는데 말이야. 본인은 예. 그 뭐 죽이려고 1시간 전에 도착해서 대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체 처리하는 이것도 아주 시간파야 치밀하잖아요. 아주 치밀하잖아요. 그리고 5시 11분에 말통 사고 30분에 폐가에 갔는데 어떻게 알고 폐가 가갖고 막 다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가 그 전에 펜션 사업하려고 돌아봤던 곳이래잖아. 그 폐가 그런 고집이 있다는 걸 알았대잖아. 그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여갖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와중에 하여튼 뭐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요게 얘는 그러면 어떻게 아내가 그 그러게요. 묘지에 올 거를 알고 미리 가서 기다렸느냐 이게 또 의문이죠. 네네. 요게 그 직전에 요놈이 그 아내를 그 아내의 어머니니까 장모죠. 장모. 예. 장모가 있는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를 만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가 그 춘천에 자기 오빠가 묻어 있는 그 네. 묘소에 간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춘천까지 엄마 만나러 왔으니 당연히 춘천에 있는 오빠 춘천에 묘지도 왔으면 가겠죠. 당연히 오빠 묘소 갈 거라는 예, 걸 예. 아는 거예요, 놈이. 예.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리. 그러니까 요놈은 우리가 볼 때는 계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1시간 전에 공원 묘지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어. 예. 그다음에 인적이 드문 공가에서 시신 소외했고, 예. 그다음에 혈흔이 묻은 이 차 차. 나중에 이제 여기 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 CCTV에 지 차를 안에 그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그 세차하는데 예. 세상에 어떤 놈이 이런 세차를 뒷문을 열어가지고 그 고압 분사기 있잖아요. 네네. 그걸 안에다 막 뿌려. 에이 뒷자리에다가 그거 누가 막 그렇게 세차를 해요? 묻은 안에를 실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등등까지 보면 이건 거의 계획범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웠던 시신도 쪼갰잖아요. 그러니까요. 백골도 어떤 예. 일부는 인근 물가에. 계곡에 버려서 얼음 깨가지고 찾아내고 예. 일부는 부엌 바닥에 묻고 이것마저도 분리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 분무기로 예. 했고 이게요 이 김 씨가 찾은 이 공원묘지에 김 씨 오빠 있었잖아요. 예. 이 오빠가 어떤 사고로 죽었냐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네. 교통사고로 이제 이 오빠가 죽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장 문제가 싸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요 한가하고 김가 김씨 두 사람은 예. 10년 전에 재혼한 사이예요. 초혼들이 아니에요. 그 아까 애가 신고하면서 네. 그 새아빠라 새아빠라고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 아우 그 정확해. 응. 역시 다르네 분석가라. 예. 10년 전에 재혼한 사이예요. 재혼을 했는데 2016년 11월 달부터 요 예. 두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로 좀 사이가 좀 틀어졌고요. 그 즈음에 오빠가 요 네. 그 공원묘지 계신 분 있잖아요. 예. 이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냐면 1억 2천만 원을 수령을 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니까 돌아가서. 1억 2천만 원을 수령했는데 지 처남 사망한 것 중에서 4천만 원을 요 한가가 사용을 해버렸어요. 무단으로. 예. 이것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마찰이 엄청 심했어요. 그렇네요. 그 원래는 그 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빠를 매장하거나 이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가 4천만 원을 홀딱 갖다 한다가 써버린 바람에 예. 이 제대로 그 묘소에 모으시지도 못한 거예요. 준비한 거가 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서로 안 됐고, 예. 그러니까 더 넓은 곳으로 이장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두 사람 사이에 나빴던 거고,
이 한가는 당일날 오후 1시 반에 요양원에서 나왔어요. 장모가 장모. 있는 요양원에 지가 먼저 가 있었어. 예. 먼저 거기서도 그 요양원에 가고 지금 둘이 사이가 나빠서 서로 별 가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 연락을 해도 김 씨가 안 만나주니까 아 거기 김 씨를 갔겠다. 만나려고 요양원을 가요. 근데 요양원에 가가지고 어떤 땡깡을 부리냐면 예. 장모님을 내가 사회니까 모시고 나간다고 요양원에다가 막 나 모시고 간다고 내놓으라고 그래. 미쳤나 그 요양원 측에서는 응. 무슨 얘기냐, 사위가 무작정 데려간다면 어떡하냐, 딸이 와서 이게 모시고 해야지. 갔는데 예. 그럼 전화해보라고 시켜 이 새끼가. 안 받으니까 자기 전화. 그러니까 아내가 오게 만드는 거야.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를 막 데리고 간다 데리고 그러는데. 간다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 만나기 싫어도. 그럼요. 그냥 불이 나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거기 가서 1시 반에 그 있다가. 이전에 가서 아내 온 거 이제 만나가지고 예. 왁 싸운 거야 이제. 예. 그 다음에 너 여기 왔으니까 당연히. 너 묘지로 올 거야. 예. 오빠 묘지로. 예. 그래서 1시 반에 이 새끼 나와갖고 묘지에 가서 미달린 거예요. 이게 계획이 아니면 뭐냐고. 그리고 나서 진짜 아니라 다를까 아내가 오니까 거기서 막 묘소에서 폭행하고. 때려서 죽이고 예. 차에 싣고 가서 불질러 버린 거예요. 아휴. 이거 진짜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이거 일련의 과정이 완전 너무 계획범적이거든요. 계획인데요. 예. 요 새끼 검거할 때도 에러가 좀 있었어요. 예. 1월 3일 날 경기도 양평에서 이제 검문부릉하고 도주까지 했는데 예. 1월 4일 날 남양주시에 있는 그 야산 교회 앞 공터에서 차를 발견하고요. 예. 요때 차는 다 세차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도 불안했는지 거기다 버리고 갔던 거예요. 어이. 그 차를 버리고 간 거 요거 발견을 하고 예. 이제 그 이후부터 아까 내연녀 아까 동업하는 여성 예. 이 여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도피 행각을 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네. 둘이 같이 있는 휴대폰 요거를 범인 도피로 해가지고 경찰이 쪼은 겁니다. 내연녀를. 아 그래서 아까 막 그래서 얘기한 자기가 거예요.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벌어준 거예요. 얘기할 어디서 수밖에 없어. 판내가 났어요. 뭐 하는 거를 다 협조한 거예요. 그렇죠. 범인 도피로 왜? 휴대폰이 같이 움직였으니까 둘이. 예. 예. 요걸로 경찰이 엮은 거예요. 당신 이러다가 아주가 구속시켜 수사하는 거 있어 하니까 절절절절. 그렇게 해서 요놈이 이제 도피 행각을 가다가 예. 그 여자가 먼저 잡혔잖아요. 아까 그 아까. 내연녀부터. 예, 그래갖고 그 탄내 탄내 난다고 다 난다고. 진술하고 그래서 그 여자는 경기도 광주에서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진술 그 주변 지인 탐문을 해갖고 요 한가가 9일날 누구 만난다는 것까지 다 경찰이 소스를. 아까 9일에 잡혔잖아요 한가. 예. 그 누구를 만난다는 걸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난 12시 10분경에 양평 서종면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그 있는 거를 딴 겁니다. 이 한가를. 요거 사건 수사는요. 예. 상당히 잘했습니다. 야, 근데 한가가 아주 악질이에요. 아우 이런 사람 다루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예. 진짜 요 사건 수사는 제가 판단할 때는 깔끔하게 정말 수사 잘했어요. 그렇네요. 요 자백받는 과정, 그럼 생각해봐요. 그 역으로 추적해서 CCTV에 가는 거. 또 수색은 있는 대로 다 해야 하고. 되고. 그러니까 강원청이 전체가 다 붙은 거예요. 이 내연녀도 잘 이렇게 해갖고 하고. 쉽지 않은 일. 요놈 재판은요 2017년 6월 16일 날 예.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인데 이다우 부장판사더라고요. 네. 얘한테 적용된 거는 살인, 네. 사체 유기, 맞네요. 그다음에 사체 훼손. 훼손. 예, 그래서 징역 20년 때렸어요. 왜 20년밖에 안 때렸지? 살인 사건 한 사람 죽인 건 거의 뭐 20년이지 뭐. 공식이잖아요. 맞아요. 사람 목숨이 20년짜리밖에 안 돼요 우리. 에휴. 대한민국은 참. 그리고 위치 장치 전자발찌 20년. 예. 이다우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정폭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고 네.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죄 처벌 전력이 이미 있어요. 과거에. 그전부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했다는 거거든요. 예. 요놈 뭐라고 그 재판정에서 얘기했냐면 내가 때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건 맞다. 예. 나 그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이게 뭐예요? 상해치사 상해치사. 내지는 폭행치사로 처벌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내외잖아요. 에이구.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예. 또 사체를 나는 수습한 것이 손괴가 아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아까 가부자. 그거. 내가 사체 이왕 사람이 죽었는데 내 아내기 잘 때문에 보내준 거다고. 내 아내기 때문에 일정한 행사는 해야 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부자 틀어서
마치 스님들 예. 그 다비시 가는 것처럼 내가 처리했다는 거요. 훼손한 게 아니고. 훼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신훼손이 아니라는 건데 수습했대요. 아이고 이게 입을 확 그냥. 그냥 아유 열받더라고 이 소리 들으니까. 예. 그렇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내리 찍었고. 그죠. 이축 늘어졌는데도 부딪히게 했고. 계속했다면서요. 그리고 시체 수습이 아니고 그거는 살인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신을 태운 것이다. 그렇죠.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 죽은 거 정도는 우리는 20년짜리니까 20년 이렇게. 살인에 있어서 이 시체 손괴는 분명히 특별 가중 요소로 판단이 되거든요. 가중 요소 맞죠. 그러면 좀 더 때렸어도 되거든요.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행위 하고. 그렇죠. 계속 도망 다니고. 그다음에 피해자 행방을 묻는 그 딸도 또 아빠한테 새 아빠한테 전화했었어요. 엄마 어디 갔냐고. 갔냐. 그런데 그 딸한테도 나 몰라 왜 무슨 일 있냐? 아유 뻔뻔해. 이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했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예.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데려다가 물어봤을 때 모르쇠로 일관했잖아요. 모르쇠로. 그러니까요. 맞아. 그러다가 이 범행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발견됐을 때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맞죠.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은 징역 30년 구형했어요. 그래서 한 30년 주면 되겠구만. 박앤세일도 어떻게 10년을 해주냐. 그러니까요. 3분의 1 깎아주냐. 너무 많이 깎아줬잖아. 30년 구형인데 이제 법원에서는 20년 그다음에 전자장치 부착 20년 이렇게 때렸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오빠. 우리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일련의 과정이 계획적인 걸로 보이는데 판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 사건은 일어났고 예.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때려서 그냥 아내를 죽인 것 같고 그 이후의 과정은 계획적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살해할 당시의 범행 그 자체는 우발이다. 이게 나는 이거 참 구분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나 싶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전체 행위를 봐야지. 답답하네. 아니 우발로 보는 거는 말 그대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예요. 그러니까요. 딱 그럴 둘이 때. 서로 다투다가 뻑 때렸어. 때리는데. 이 새끼 왜 때려? 뻑 때렸는데 잘못 맞아서 죽어버렸어. 응. 그런 거는 정말 지금 말 그대로 진짜 우발이에요. 예.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같은 거는 우발로 그냥 우발이지.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요전번에 염교수하고 나하고 얘기했지만 1급 살인, 2급 살인, 3급 살인 네. 아예 정해놓고 맞아요. 거기에 맞는 딱딱 형량을 정해놓는 것처럼 맞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네. 이런 경우라면 이건 우발로 보기가 이거 어떻게 우발로 어려워 봐요?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 당시는 우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진짜 그냥 막말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다 맞는데 내가 죽일 의사 없었고 나는 그냥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다 화나서 때려서 죽였다, 죽였어요. 이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 우발을 계획과 우발을 저 인정하는 이 부분이 네. 우리나라가 너무 느슨해요. 맞아요. 나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자, 살해하기 직전에 미리 가서 기다렸잖아요. 예, 예. 자 요양원에서 먼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장모 내가 데려갑니다 하고 막 무기니까 아내가 오도록 하려고 유인한 거 아닙니까? 유인이에요. 그쵸. 자 장모님 있는 데로 왜 지가 찾아가고 그러니까 나 왜 장모님 데리고 가? 내주셔. 내가 모시고 가려니까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무슨 소리예요. 따님이 여기다 모셔서 놨는데 왜 사위가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모셔가요. 그러니까 아이 내가 사위니까 데려간다는데 말이 많아 난리쳤어.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한 거예요 아내한테. 예. 아내가 우리 엄마 데려간다니까 여태까지 이 새끼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났던 건데 예. 별거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엄마 때문에 간 거야. 예. 이건 유인행위야. 유인이죠. 그죠? 유인해서 다 거기서 싸웠어 또. 예. 그 안에서 싸우고 꺼져 하니까 이 새끼가 꺼져야 되는데 너 여기 춘천 왔으니까 네 오빠 묘주일 오겠지. 당연히 가겠지. 지가 1억 4천만 원 써서 한 거기 골로 가서 탁 기다려. 예. 아니라 다를까 아내가 엄마 도닥거리고 거기 딱 왔어. 응. 거기서 또 싸워. 거기서 죽였어. 예. 지 차에 실었어. 폐가로 달려갔어. 예. 불태웠어. 예. 이게 얼마나 그러면 착착착. 1년에 유인 과정부터 쭉 전체 틀을 본다면 증거인멸 확인까지 예. 요걸 보면 1년의 계획이잖아요. 쭉 그럼요. 이어졌잖아 이게. 맞아요. 근데 단지 싸울 의사 없이 다투다가 그냥 죽여서 증거인멸을 한 걸로 그렇게 해서 우발로 본다면 너무 우발에 치중되는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원리라면 계획적으로 했다는 게 딱 완전히 확실한 증거가 안 나오는 이상 다 오발인 거지. 일기를 써놓기 전에 그러니까요. 내가 이따 죽일 것이다. 며칠 날 몇 시에 묘소에서 만나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요. 일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계획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요 부분 많이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가 가부좌로 이렇게 놓고 태운 거는 일종의 수습이래. 네. 종교 행사 비슷하게 한 거래. 아내가 좋은 데로 가도록 말 같지도 않아. 확 죽여버리고 싶은 얘기야. 네. 진짜 그 입을 확 찢고 싶지 진짜. 그쵸. 나쁜 놈이지 말이야. 이 새끼. 아이고 참. 요거 조금 더 첨언해서 좀 설명을 좀 몇 개 더 할게요. 당일날 이 한가의 이동 경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좀 CCTV를 이제 통해서 보면은 네. 아까 역추적 같은 거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1월 2일 날 15시 25분 경에 이제 공원면 출발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아내가 실려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인제 방면으로 해서 철정 터널이라고 있대요. 네. 그 철정 터널을 통과해요. 네. 그래갖고 폐가로 갔다가 먼저 폐가를 먼저 가요? 폐가로 갔다가 응. 그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 들려서 말통 사고, 네. 그다음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 사고, 다시 폐가로 가요. 그러니까 네. 폐가로 먼저 시신을 싣고 간 이유는 네. 누가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런가 봐요. 아무도 없는 거야. 네. 오케이 여기서 하면 되겠다. 네. 돌려서 철물점하고 마트 같이 하는 데 가서 말통 20리터짜리 2개 사고, 그 인근으로 달려가서 기름 주유소에서 사고. 그 기름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온 거지 폐가로. 네. 그다음 이제 철정 터널을 통과해서 홍천읍 방면으로 왔다. 22시경에 뭐 홍천읍 만남의 광장을 통과했다. 요게 이제 쭉 그 역추적한 거까지 이제 연결된 거고요. 얘는요, 당일날 그 돈도 이미 인출했어요.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려고 도피자금. 도피자금. 홍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들려갖고 네. 돈 현금 밤 10시가 넘어서 잔뜩 찼습니다. 도피자금이죠. 그게.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이렇게 인출까지 했어요. 네. 아주 나쁜 주도면밀하고요. 놈이죠. 혈흔은 뭐 현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벤치 위, 벤치 밑에 피해자 차 앞에 거기서 다 발견이 됐으니까 꼼짝 못하게 됐고요. 네. 얘는 그 PCRL 검사했어요. 몇 점 나왔어요? 27점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네요. 야, 이거 높이 나온 겁니다. 이 새끼 전과 엄청 많대요. 무슨 전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나쁜 전과가 많답니다. 이 전과가 있고요. 뭐 이미 이때 한 5년 정도 별거 중에 있는 아내인데 예. 장모 볼모로 삼아갖고 그러니까요. 유인한 거고요. 예. 이 원래 그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고 난 다음에 네. 이 엄마하고 이 피해자 김 씨는 예. 오빠 묘를 이렇게 봉부를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잔디도 이렇게 해갖고. 이 새끼가 1억 2천 받아가지고 4천만 원 썼잖아. 뚝딱 써버리고 안 내놓으니까 봉부를 못 만들었어. 그냥 잔디장 한 거야. 잔디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못한 거구나. 그냥 잔디장으로 그냥 편편하게. 깔아놓은 상태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볼 때마다 속상하죠. 때리고 맨날 그러는 새끼에다가 못된 놈의 새끼가 그 오빠 돈 나온 진짜 걸로. 목숨값인데 그것도 슈킹해가지고 안 내놓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예. 요 놈은 계속 연락했다고 그래요. 재결합하려고. 아유, 뭐 미쳤다고 재결합해요. 그런데 이제 안 만나주니까 머리 쓴 게 예. 장모가 춘천 요양원에 있으니까 가서 장모를 무작정 끌고 나간다고 그러면 요양원 오겠지. 쪽에서 연락하겠지. 그러면 아내가 오겠지. 예. 요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쁜 새끼야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1월 2일 날 11시 58분경에 그 김 씨가 온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가서 장모한테 데려간다고 지랄한 거예요 이 새끼가. 네네. 11시 58분 12시 다 돼갖고 불이 나게 온 거지 뭐야. 네네. 오니까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재결합하자고 난리친 거야 이 새끼가. 예. 근데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나 필요 없어. 너 같은 놈하고 내가 왜 살아. 나 지금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데 예.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래 너 안 봐. 그러면 끝 하고 나왔는데 요 새끼 딱 아는 거지. 지 오빠 묘소로 오겠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거 그냥 낚아채하고 죽인 거지. 이게 왜 계획범죄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은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결합을 요구했다 그러면 죽일 생각이 거의 없었던 것도 맞지 않나? 그러니까 죽일 것 같으면 왜 재결합을 하겠냐? 요것도 나는 이 재결합은 얘가 일방적인 얘기거든. 저도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조사할 때 안 써주고 싶은데 안 써줄 수가 없잖아. 그 자기가 주장하니까 그렇게. 이거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놈이 여기 요양원에서
막 싸운 거 이거 왜 싸웠어?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돈 내놔 이 돈 새끼 하고 내는 싸웠을 거예요. 수도 있어.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너 돈 내놔. 왜 우리 오빠 장례 저 목숨값 가져가서 보험금 가져가서 안 내놔. 뭐 그리고 너 맨날 나 때리는데 너 같은 놈하고 내가 왜 살아? 막 아마 이런 걸로 싸웠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 새끼는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재결합하려고 하려고. 거기 갔어요. 재결합.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면 뭐 재결합 하자고 했겠어요. 그렇지. 이제 이런 게 또 판사님한테는 아름답게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아니 하다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교수님 재결합을 원하는 것과 죽이는 계획적으로 죽일 마음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가서 얘기했다가 안 되면 죽여야지. 안 되면 죽여버려야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우발로 돼갖고 20년으로 정리가 돼버렸어요. 답답하네. 사람 죽이고 나름대로 행사하는 거 우리 홍 박사 잘 모르죠. 뭐요? 행사? 나름대로 행사. 아 죽여놓고. 죽여놓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도 극락왕생하라고 빌어줘야지.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간혹 간혹이 간혹이. 어떤 경우를 봤냐면 네. 나 이제 웃겨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살해는 했어요. 네. 살해도 잔인하게 해서 막 마구 찔러가고. 네. 살해는 잔인하게 해서 마구 찔러서 했는데 자기가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살해해놓고 나는데 이거는 내가 죽여서 저렇게 지금 몰래 버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다고 내가 장례를 치러줄 수는 없고 네. 내가 양심의 가책은 느껴지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어떤 그 굿 같은 거라도 이럴 때 뭐 무슨 시킨 굿 원혼 달래는 뭐라도 내가 해주는 게 도리겠다. 네. 그래서 시신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시신을. 네. 시신을 찾아갖고 시신의 속옷 같은 거를 가지고 왔어. 네. 그거를 포장해 가지고 와서 저쪽 그 고향 일산 쪽에 가면 그 저수지 옆에 굿하는 데 있어요. 굿당 같은 거. 네. 거기에 그걸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요 사람 요 주인 네. 요 쌓여있는 이 옷 주인을 위해서 극락왕생하는 그 굿 좀 해주시오. 완전 미친놈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돈은 내가 충분히 드리리다 하니까 무당이 했어. 네. 그 이제 무당이 했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적하는 과정에서 쉽게 검거를 했는데 시신을 찾을 수 있었는데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양심 같대. 근데 양심은 아니지 그 새끼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선 양심이죠. 본인 입장. 지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지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 싶었겠지. 그런 놈도 있기는 하더라고. 그 간혹 그럴 수 그런 있어. 놈도 있긴 하더라고. 근데 수사 과정에서 옷이 없었어. 옷이. 이 옷을 어디 갔는가 해서 이게 연결이 돼 갖고 찾아보니 그 구슬한 또 무당이 입이 싸요. 다 얘기해 줬어요? 옆에 저 무당한테 얘기하고 돈도 꽤 많이 주니까 옆에 무당한테 얘기하고 건설업하는 친구였는데 옆에 놈한테도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옷을 그 무당이 가지고 있으면 지라 같으니까 돌에 매달하고 저수지로 던져버린 거야. 또 그 저수지로 던진 거를 낚시하는 사람이 또 건졌어. 아이고, 이게 웃겼다니까 그 사건. 이거 웃겼다니까. 그러네요. 그런 소문 등등등등이 수사관들 뒤로 탐문하는 과정에서 안테나를 세우면 집이 앞에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와서 한 그런 건도 있는데 그 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래 맞아요. 그놈의 입장에서 지 입장에서 손톱만한 양심이 작용한 건데 이 새끼 얘기하는 이 다비식 너 거기 다부터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거 다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이건 거짓말.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아마 그냥 끌어내가지고 태웠겠죠. 그냥 놓고 태웠겠죠. 지가 하면서 자세 잡는 것도 어려운 건데 그거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불태우고 도망가야 되는데 요거 자세 잡는 거 지가 이거 조정하고 있었겠어? 아니죠. 아닐 거예요. 이 새끼 거짓말하는 걸 거. 아주 과자라. 네, 맞아. 정가도 많았다면서요. 아니, 조금 기분이 더러운 느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악질이잖아요. 이 사람이 딱. 사이코패스 PCR 검사 27점이 났으면 사이코패스 맞죠. 네. 이거는 또라이예요. 이게 참 재혼도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정말 잘해야 돼. 정말 잘해야 돼. 맞아요. 이게 어떻게 또 만나도 이런 나는 그래서 클레어법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데 그런 거 있는 사람들 클레어법이 뭡니까? 사귈 때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뭐 여성을 때리거나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하는지. 강력범 전과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무거든요. 아니죠. 예, 권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물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니까 못 하잖아. 예, 예. 영국에서는 그 클레어라는 희생자 여성 때문에 마주 죽었잖아, 만나다가. 맞아요. 예. 그래서 클레어법이 생겨갖고 알아볼 수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있게. 내가 만난다는 것만 입증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고 있다는 것만 주변에서 입증해주면 경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전과 기록을 알려줘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까지 바뀌었냐면 순찰을 돌고 있어, 경찰이. 공원에 두 남녀가 있는데 보니까 저 남자 새끼 저거 맨날 여자 때려갖고 잡혀오던 놈이야. 알려줘.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 조용히 여자 불러가지고 지금 네가 그 만나는 놈 관계 어떤 관계냐, 만나는 사이다 그러면 알려줍니다. 너 저 저 새끼가 남자. 이러이러한 전과가 있는 새끼다. 응. 너 그거 감수하고 만나라. 심지어는 능동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요. 그게 클레어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클레어법 제가 얘기를 맨날 이제 제시카법이니 클레어법을 내가 네. 옛날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이제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전하고 달라요. 이제는 해야 돼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예, 예. 스토킹 처벌법도 언제는 우리가 상상이나 했어요. 직결로 10만 원짜리 처분하던 거 만들었잖아. 맞아요. 왜? 사회 환경이 바뀌니까 만드는 거 아니야. 맞아요. 클레어법 시행할 때 됐어요. 맞아요. 만약에 이 경우에도 클레어법이 있었으면 내가 재혼하려는 남자 전과 이거 뭐 부직이 다발이야. 이거 몇 페이지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놈하고 했겠어?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은 국가에서 알려줄 의무도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는 이쯤되면? 사회가 좀 바뀌어서 진짜 애정관계에서 강력범죄가 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사귀는 사람에 대한 정보 다만 딴 사람한테 배포 않고 당사자한테만. 그리고 사귄다는 게 명백히 입증될 때만. 맞아요. 또 그다음에 사귀고 있으면서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게 입증될 때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 그러네.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거지. 제한 조건 달고 그리고 그렇죠. 그 사람한테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유포했다. 유포한다. 그럼 처벌하면 그러면 처벌하면 되잖아요. 응, 처벌하면 되잖아. 클레어법 도용해야 돼요. 얘 전과 다발이 있었는데 만나서는 안 되는 분 만나갖고 아주 비참하게 간 거예요. 이 여성. 맞아요. 이거 엄마마저 남겨놓고 갔잖아요. 이거 큰일. 어떻게? 딸 남겨놓고 애랑. 갔잖아. 전 남자 사이에. 전 남편의 딸까지. 이분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 구천을 헤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근데 20년 살고 기어 나오면 이 새끼 아까 몇 살이었더라 이 새끼? 아까 53살인가? 네, 53세인가 그렇죠? 예. 맞아요. 53세. 그러면 이 새끼가 73세 안 돼도 나오겠네요. 2017년도 사건인데 53세죠. 예. 20년 받았으면 이거 언제 기어 나와 이거? 73세 되면 나올 건데. 2037년에 나오잖아요. 예, 예. 2037년에 나오면 그 전에 나오겠죠, 뭐. 이 새끼 몇 살이야? 70세세요? 73세. 나와서 지랄 다 하고 남네. 요즘 그렇죠. 나 이거 걱정되네 이거. 물론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받았어요. 예, 예. 20년 주면서 전자발찌 20년을 채웠는데 뭐 지금 20년 채우면 뭐합니까? 지금 보호받아야 될 그 여성은 죽었는데 이미. 글쎄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20년 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누구? 딸? 할머니? 글쎄 얘한테 20년은 큰 의미 없어 보여요. 오늘은 사실은 춘천에서 살인사건 발생했고 시신은 홍천에서 처리했던 네. 아내 아직까지는 이혼이 확정 안 됐으니까 아내 살인 맞죠, 그렇죠? 예. 춘천 아내 살인 사건 253회로 좀 다뤄봤습니다. 화나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요. 이 새끼가 얘기한 거를 뒤집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줘서 감형해 준다는 게 속상해요. 맞아요. 아닌 거가 눈에 빤히 보이는데. 야,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요쯤에서 네.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